시작하겠습니다. 이종근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종근입니다. 온갖 저주의 이 물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꿋꿋하게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둔 그런 순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제가 이런 것도 전화해야 되나 할 정도의 정말 폐륜적 망동과 망언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정말 충격적이에요. 정말 충격적인 게 네. 성직자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네. 다시 뭐 쉽게 생각을 해도 성직자란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현실에 살아가면서 이 평화롭게 정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전 성직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사람을 죽이라고 선동을 하거나 네. 사람을 죽으라고 선동을 하는 건 그건 성직자가 아니죠. 네. 예. 그런데 그 성직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그 사람들이 바로 사람을 죽으라고 지금 선전을 해댔습니다. 예, 성공회 또 신부라고 부르던데, 예, 뭐 사제. 네. 이 김규돈이라는 자가 먼저 시작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김기돈이라는 자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네. 파문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데 뒤늦게가 아니라 뒤이어서 이번엔 천주교 대전교구의 박주환이라는 자가 비슷한 그런 그 일을 벌였습니다. 먼저 김기돈이라는 자는 대통령 전용기를 추락하는 것을 염원하는 예. 뭐 그런 이 기도가 아니죠. 거의 저주를 해서 사제직을 박탈당했는데 네. 이 박주환이라는 자는 대통령 전용기의 출입문이 열린 그런 전용기가 추락하는 사진을 올리고 네. 결함으로 인한 단순 사고였을 뿐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비나이다 하면서 합장을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성공회에도 이 평신도들이 있고요. 네. 예, 가톨릭은 수백만의 신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신도들의 마음이 아주 정말 참담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종교에는 과문하지만 성공회나 가톨릭 같은 경우는 신도의 어떤 목소리보다 그 원래 성공회 그러면 영국 이 본산 아닙니까? 영국의 그런 어떤 또는 가톨릭 그러면 로마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거기서 이렇게 쭉 훨씬 더 영향이 강한데 네. 아까 정론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그냥 단순히 사제직 박탈이 아니라 영국 성공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당연히 저는 성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저도 여겨지고요. 네. 가톨릭 아직도 지금 박주환이라는 자를 어떻게 했다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당연히 로마 가톨릭 교황이 지금 나서서 네. 어떻게 신부라는 자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해명을 지금 전 바티칸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네, 뭐 이거는 뭐 따로 논평을 하기도 뭐하고 무슨 대책을 얘기하기도 뭐하고 하여튼 사안 자체가 참으로 이게 참 참담하네요. 예. 그러니까 SBS가 이 순방과 관련된 그런 영상을 보내면서 네. 장송곡을 트는 것부터가 저는 어떤 단초같이 느껴졌어요. 이 분위기가 언론이 벌써 이렇게 저주를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아예 이제 이 종교계를 비롯해서 이 좌파 진영 전체가 저주의 기도 소리가 그냥 계속 구판을 벌였다라는 그런 점에서 정말 심각하다. 이 사태는 좀 논평은 할 수 없지만 뭐 기가 막혀서 논평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SBS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짜 장송곡입니까? 아니면 그냥 장송곡처럼 들리는 이게 좀 말하자면 이게 뭐 시샘 말로 좀 처진 듯한 그런 소리입니까? 그 음악이 배경 음악이? 한번 확인해 주셔야 예, 될 것 저는 같아요. 장송곡은 아니고 음. 그냥 어느 대목에 좀 처진 아주 뭐 그런 노래를 이 배경 음악으로 깔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곡명을 좀 확인해 주시죠. 네. 저 확인이 됩니까? 그 곡명. 예, 피날레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마지막
좀 비극적인 장면에 나오는 노래이긴 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장례식에서 부르는 장송곡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바로 잡겠습니다. 자, 사실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그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런 그 폐륜적인 망언과 망동을 저지른 이 성공의 사제, 이제는 전 사제가 됐습니다만, 그리고 가톨릭 신부를 교단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네. 그리고 한국 가톨릭 교회와 한국의 성공회, 더 나아가서 가톨릭의 수장인 이 바티칸의 교황, 그리고 영국 성공회 본부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가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점과 관련해서는 조금 냉정하게 지켜보자 일단은 그렇게 저는 적어도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지금 너무나 참담한 상태에서 정말 충격을 받으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분노를 금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형태의 의견 개진들이 어떤 형태로든 좀 자유롭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저기 기억하시죠? 재웅이라고 그 저주를 내리는 저주할 대상에 때 그 집으로 만든 예. 이제 인간 형상을 한 네. 그 재웅의 바늘을 찔러대면서 저주를 퍼붓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사실상의 이 사제라는 두 사람이 네. 그런 어떤 행위를 한 거나 거의 다름없다고 여겨집니다. 예.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또 다른 폐륜이 오늘 저질러졌는데 이것은 좌파 단체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겁니다. 유족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고 유가족들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명단을 일방적으로 공개해버린 사건이 오늘 터졌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엄청난 후폭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예. 이 후폭풍이라는 게 잠재된 민심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즉, 이 세월호라든지 혹은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전에 뭐 그 미선이 이 네. 사건이라든지 또 광우병이라든지 이런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유족들을 동원을 해서 유족들과 정부의 그 이간질을 시키고 네. 하면서 정부를 흔드는 그랬던 어떤 역사를 이미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무건의 그런 그 국민들 간에 심정이 있었는데 여기에 정말 불을 붙인 거죠. 네. 바로 좌파 언론이라고 스스로 표명한 민들레라는 단체인데 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거의 급조된 단체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져서 무엇인가 활동을 한 게 아니고 네. 물론 이 안에 그 명단을 보면 꽤 뭐 이 좌파 진영에서는 이름을 날린 사람들이 발기인이라고 있긴 있으나 네. 이 뭐 운영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더 탐사 지지자 애청자들의 관심과 성원이 절대적 필요하다. 이러면 더 탐사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렇고. 예.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좌파 지금 패널들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이 단체에 대해서 이 단체가 자기네 딴에는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했는지 아니면 뭐 또 그 공명심에 의했는지 모르지만 155명의 실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하나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다기보다 눈여겨볼 대목이 이들이 올리자마자 거의 동시에 더 탐사가 올렸고 또 클리앙이라는 왜 그 좌파 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10분초가 그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로 다 올려졌거든요. 네. 이건 뭐냐면 이 명단은 이미 이들은 공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쥐고 있었다. 그리고 한꺼번에 빵 하고 터뜨리자. 네. 그래서 이 네. 분위기를 확연하게 잡아보자. 네. 왜냐하면 올리자마자 추모의 댓글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그 순간 네. 이제 이 보통 이렇게 올리면 이게 퍼날라지는 속도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거의 이게 올리자마자 그냥 모든 올린 곳에서는 댓글들이 그냥 주렁주렁 주유소 미터기처럼 달렸다는 겁니다. 네, 이건 네, 기획을 했다는 거죠. 음. 이 분위기를 한번 쫙 하고 몰아가 보자. 그런 예. 그 댓글이 23만 개는 달리지 않을까요? 네. 이재명이가 그 전국의 그 국정조사 그 국민 서명을 받으니까 네. 11일부터 13일 동안 주말 사이에 23만 명이 서명을 했다니까. 네. 그렇게 이 좌파 똘똘 조직된 좌파 음흠. 한 23만 명이 주말을 이용한 이틀 동안 서명을 온라인으로 했다니까. 네. 그 23만 명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 명단 공개에 이 조문글을 23만 개 정도는 올리지 않을까요? 뭐 뭐 기계적으로 계산을 해도 그건 충분한 네. 그런 숫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재명의 지금 이제 곧 있을 네. 소환 내지는 구속을 눈을 돌려보자라는 심산이치를 몰라도 네. 문제는 이 파장이 스스로한테 불똥을 튀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당장 이거 손절을 해버렸고 네. 민변 네. 자기네들의 가장 큰 우군 아닙니까? 네. 민변이 이건 안 된다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네. 아마도 내일 이런 분위기라면 내일 수많은 좌파 단체들이 손절을 할 것 같아요. 고립당하는 어떤 형국이 될 것 같고요. 네. 왜 그랬겠습니까? 당장 민심은 확인한 거예요. 이건 이건 말이 안 돼. 너넨 해도 넘어간다. 이젠 속내를 드러내는구나. 네. 이젠 유족들을 이용하는구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족들이 나서서 이거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예. 유족들이 이건 우리들과 또 죽은 우리 아이들의 그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다. 네. 당장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고 나섰고 이런 것들이 지금 똘똘 큰 어떤 그런 이 눈뭉치처럼 커져서 완전히 지금 후폭풍이 더 거세진 알겠습니다.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네. 뭐 제가 이재명이가 거리투쟁으로 나선다. 그리고 명단 공개를 계속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조건은 달았어요. 유족의 동의하에라고 달았지만 이건 그야말로 그냥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실제로 명단 공개를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말 그대로 자기 무덤을 파는 거다. 네. 어떻게 정치하는 자가 이렇게 민심을 모르나 그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그 참담한 폐륜 행동이 터져버렸네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까 우선 좌파 단체들과 민주당이 손절을 시작했다. 네. 민주당 뭐 오늘 제일 발빠르게 손절해버린 거는 정의당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정의당하고 기본소득당, 네. 용해인 네. 이 두 개 정당이 제일 먼저 나서서 손절을 했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어차피 지금 이 두 개 당은 여기에 대해서 명단국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해왔으니까 네, 네. 찬성을 했다가 반대를 했다면은 손절일 수 있지만 네. 어쨌든 반대의 입장을 했으니까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저는 민주당 내에서 네. 어쨌든 분위기가 이거는 아니야라는 분위기가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 중이지만 잠깐 여러분께 한 말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댓글 중에 이 성당에 안 나가겠다. 뭐 이런 댓글들이 몇 분 올리셨는데요. 저는 이번 이 폐륜적 망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분노하시는 거는 뭐 저부터도 정말 주체할 수 없이 분노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반카톨릭 또는 반성공회 이런 걸로 확산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또 이미 말씀드렸지만 가톨릭과 성공회의 신도들, 신자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또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실에서도 즉각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거는 1차 한국 가톨릭교회 추기경이 있지 않습니까? 명동성당을 본부로 하는 추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공회 본부가 있잖아요. 또 그리고 이 두 종교는 가톨릭은 로마 바티칸의 교황청의
지시를 받는 이 단일 이 교단입니다. 성공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성공회는 다 영국 성공회 본부의 지시를 받는 단일 조직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가톨릭의 그 총본산 바티칸의 교황청의 공식 입장, 그리고 영국 성공회의 공식 입장 표명과 공식 사과 표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우선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분한 심정을 10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이 교회에 대한 공격, 가톨릭 성당에 대한 공격이나 또는 반가톨릭, 반성공회 이런 쪽으로 몰아가시는 것은 각자 자제해 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이종구 실장 말씀 좀 듣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국정조사 사실 이거 이재명이가 내일이라도 본회의 소집해서 통과시켜 그러면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법률안도 아니기 때문에 예. 하면 되는데 이것들이 왜 갑자기 국민 서명 운동에 나섰을까요? 사상 처음이죠. 왜냐하면 국민 서명 운동이라는 건 네, 소수당의 하나의 어떤 그 무기예요. 네, 그러니까 소수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어차피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네. 그런데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들의 호소를 등에 업고 다시 한번 협상을 하자. 그래 이 한 뭐 100일 투쟁을 하건 50일 투쟁을 하건 장애 투쟁을 벌인다든지 서명 운동은 그때 하는 겁니다. 근데 네. 말씀하셨듯이 다수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수당이고 더군다나 거부권이 아니고 이거 국정조사는 자기네들끼리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자기들끼리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네. 그런데 힘을 가진 자가 갑자기 우리는 코스프레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 네.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서명 운동을 벌인다. 이건 뭐냐면 네. 시간 벌기예요. 일단 시간을 음. 벌고 눈도 돌리고 시간을 벌고 네. 왜냐하면 그만큼 다급하거든요. 네. 욕을 먹더라도 지금 당장 이 띠 두르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당내 반발이죠. 네. 당내 딴 신경 쓰고 하지 말고 장애 투쟁하고 서명 운동하면 어떻게 되죠? 띠 두르고 다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그거 완전 눈도장이에요 다. 그래서 그렇죠. 언제 몇 월 몇 시에 누구 안 나왔어 다 적어요 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는 그런 거 적는 그 홍위병 같은 자들이 많아요. 예, 예 맞겠죠. 예, 완장 차고 다니면서. 그렇죠. 예. 막 독려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 당내 일단 이탈자들을 네. 그 막는 효과도 있고 시간도 벌고 이렇게 근데 되게 얕은 수라는 거죠. 하수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힘 있는 자들이 알아서 하면 될 걸. 국민들한테 군이 괜히 이걸 이야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예. 그래서 이건 완전히 지금 급하다, 조급하다라는 뭐 그런 걸 스스로 내보이는 그런 수라고밖에 할 수가 없죠. 근데 아무래도 동력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동력이 떨어지죠. 충격이 크죠. 왜냐하면 딱 보세요. 이 민들레 때문에 네. 당내에 지금 딱 등을 돌리는 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이건 또 뭐냐면 봐라 하고 이제 나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당에서 어떤 움직임이 제가 알기에는 지금 그게 일촉즉발이었거든요. 이재명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 중진들이 거의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의 그 다음 수가 뭐지 하면서 쫓기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 민들레가 결정적인 하나의 어떤 허점을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당내에서 지금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바로 이재명한테 등을 돌릴 수 있는 사실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좌파들의 명단 공개도 이재명이가 조건은 달긴 했지만 사실 이재명이가 선동한 건 아니에요. 아니 이재명 프로그램대로 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거대한 기획이고 네. 이 기획은 사실 이재명의 지시가 아니면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을 이렇게 봅니다. 이 토요일 날도 뭐 6만 명이 모였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네. 그리고 이재명이는 지금 뭐 어떻게든 장애투쟁 한번 나가 보려고 지금 계속해서 이게 간보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야 저것들이 저렇게 계속 모여서 촛불 들고 5년 전에 당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걱정들을 하시는데 네. 그 좌파 내부 사정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요.
그렇게 걱정할 거 없더라고요. 음흠. 뭐냐면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2 예. 또는 5분의 4 정도의 국회의원들은요. 이재명이 때문에 내가 왜 끌려다녀야 돼? 내가 왜 이재명이 때문에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해요. 네네. 네. 저 이재명이 하나만 잘 정리가 돼도 우리가 훨씬 낫겠는데 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내놓고 말은 못하지. 음. 양 하나 개딸들 때문에 음. 겁이 나서.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백날 막 빽빽 소리 지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당 전체가 지금 글로 움직이질 않아요. 네. 그게 하나 있고 음흠. 또 하나는 이제 토요일 집회도 보면 제가 우연히 저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경남 하동까지 대전에서 이렇게 이렇게 갈라서 갔는데 저는 내려가는 차에 있었고 네. 올라오는 차를 계속 보면서 갔잖아요. 네네. 그 토요일 날 11시 반인가 제가 출발해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고속도로 이제 그 상행선 톨게이트에서 서울까지 버스 전용 차로에 버스들이 빽빽히 줄 서서 가더라고요. 근데 그 버스 중에 상당한 그 숫자가 플래카드를 걸고 왔어요. 뭐 윤석열 퇴진, 뭐 촛불 추도 어쩌고 저쩌고. 전부 민노총 소속. 어디 무슨 지회 지부 이렇게 붙이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저는 야 이거 좌파들이 총동원령을 내렸구나. 네네. 이런 상황에 내가 지금 아무리 오래전에 잡힌 일정이지만 이거 이게 내려갈 때냐? 그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내려가면서도 상황 체크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딱 그것가 전부터라고. 그게 다. 그게 다더라고. 그게 다. 이게 뭐냐면 우선 촛불 그러니까 이 추모를 빙자해서 집회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우리 일반 국민들 사이에 있어요. 그다음에 저렇게 조직 동원하는 건 민노총이 거의 다야. 네. 좌파들도 다 뭐 600여 개 단체가 뭐 갑자기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보면 탄핵 국민행동에서 600여 개 단체가 이런 걸잖아요. 그 절대 다수는 한 4,500개는 그냥 페이퍼 컴퍼니 같은 유령 단체들이야. 그렇죠. 지금 민들레처럼 급조한 단체가. 네네. 실제로 조직 동원력이 있는 그리고 그 조직 동원을 감당할 만한 자금력이 있는 거는 민노총 정교전 몇 개밖에 안 돼. 네. 그것들만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얘네는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뭐 대우조선에서 투쟁해봤지, 뭐 화물연대 투쟁해봤지, 네. 투쟁 번번이 깨졌거든. 네.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엄청 느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마침 뭐 이재명이가 싸움한다 그러니까 또 이태원 참사도 났지. 추모를 빙자해서 촛불 들고 퇴진운동하면서 압박해보자. 이러고 지금 총동원령을 내린 거야. 지그들 딴에는. 근데 그 총동원령이 딱 그 조직원 숫자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네. 일반 시민들이 가세하면서 이게 새가 커져야 되잖아. 네. 생각해 보세요. 조직동원 5만 명이면 최소한 10만 명, 20만 명은 모여야 다른 일반 시민들도 모이는 거 아니에요. 동원된 그 숫자만 딱 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좌파들 요 실력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거 겁낼 거 없다. 허장성세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네. 뭐 저도 그 말씀에 네. 전혀 뭐 이의가 없는 게 이 민노총이 총동원령을 내린 게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보거든요. 네. 왜냐면 그게 제가 두 단계째다 딱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단계. 네. 이제 3단계부터는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네. 4단계가 당이 이제 뛰어드는 단계. 이런 이 구체적인 단계가 있는데 지금 4월 29일 날 이 사건이 터졌잖아요. 네. 지금 벌써 6월 10월 29일. 10월 29일 죄송합니다. 10월 29일 날 터졌는데 11월 15일이 돼가고 있습니다. 14일이잖아요. 네. 2주면 그 이전에 한번 보세요. 2주면 벌써 어마어마한 세가 형성이 됩니다. 2주면 뭐 유족들과 관련해서 대책 협의회 열죠. 그다음에 광화문에 영정 크게 전부 다 하고 그다음에 줄 서서 국화 들고 몇십만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9시 뉴스에 계속 때려대고 그리고 방송에서 계속 우는 유족들 얼굴 비춰주고 그런데 이번에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자, 그러니까 그 언론에서도 세월호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 유족들을 너무 뭐 그 계속 그 보도하지 말자. 그리고 그 참사의 장면을 보도하지 말자. 이런 기류가 형성이 돼 있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2주 동안 펌프질을 하면서 불을 붙이지 못했던 것, 그리고 또 불이 붙지 않았던 것. 네. 이게 지금 드러난 거죠,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제 오늘 두 건의 정말 충격적인 폐륜 사건이 터진 겁니다. 네네. 네, 그리고 누구 눈에도 빤히 보이는 얄팍한 국민 서명 운동 하겠다고 네네. 이재명이가 나서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종합돼서 야, 저것들 해도 너무한다. 지금 되게 민심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반면에 이제 우리 쪽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실수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이 참사 과정, 수습 과정에서 빛을 발했고 또 이번에 사실 그 무거운 마음으로 갔지만 그 아세안 순방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그 우리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나 이 경제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그 정상회담들을 성공적으로 잘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들이 지금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청담동 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나 그러게요. 모르겠는데. 이제 좀 썬데이 서울로 바뀌어야 돼서 빨간색으로 좀 핑크색으로 커트를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좀 핑크색으로 이제 분위기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어쨌든 예. 이게 저 팩트가 지금 확인되고 있으니까 예, 드러나고 있습니다. 팩트 중심으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렇죠. 사실 뭐 이게 팩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뭐 이렇게 치정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청담동 바가 어디 있는지 특정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위치도 특정이 됐고요. 네. 일단 모 언론이 직접 가서 취재도 했고. 네. 그런데 그게 문제는 어디쯤 있습니까? 뭐 당연히 처음에 얘기한 데랑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예, 곳입니까? 갤러리아 뒤편. 제가 여기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뒤편은 아파트촌이에요. 네. 당연히 건너편에 있는 골목에서 위로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에 거기 보면 좀 온색하게 자리 잡았다고.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증언대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자,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요. 그랜드 피아노가 아시죠?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 그랜드 피아노는요. 예, 예. 한번 옮기면 조율사를 꼭 불러야 돼요. 예, 그렇죠. 그게 워낙 비싼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아무데나 갖다 두는 게 아닙니다. 공간도 어마어마하죠. 예. 그다음에 30여 명의 변호사들이 앉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한 법무장관이 들어왔습니다. 뭐 자유천명연맹, 뭐 직무대행도 들어왔다고 칩니다. 33명이 있습니다. 누구 날라줘야 되잖아요. 술을 이 사람들이 뭐 꺼내서 먹어요. 그러면 여기에 서빙하는 종업원들이 최소한 5명 정도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33에 5명이면 38에 피아노 치는 사람 한 사람, 첼리스트 한 사람 그러면 40명이에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명이 그 술을 마시려면 네. 어느 정도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 밑에 지하에 네. 공간은 40평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실평수 30평.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 용도에는 40평이지만 거 계단이랑 다 빼면 예. 실평수 30평. 예. 실평수 30평에 아까 말씀드린 그 그랜드 피아노 첼리스트가 있고 40여 명이 움직이려면 아마 스탠딩 파티를 했나 봐요. 다 서서. 그러니까 제가 농담을 했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라는 것이고요. 네. 당연히 종업원들이 증언을 하기에는 그날 그런 사람은 없었다. 못 봤다. 근데 이 제보했다는 여성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전부 다 이 경호원들이 문 앞에 이 막고 서 있어서 나갈 수도 없었어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 그럼 바깥엔 경호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는 얘기고요. 예. 그럼 당연히 종업원들이 알 거 아닙니까? 동네 주민들이 다 알았겠죠. 주민들도 알았겠고요. 당연히 네. 거기 주택가거든요. 고급 주택가예요. 그럼 당연히 시끄러웠겠고, 당연히 뭐 알았겠죠. 근데 그런 공간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첼리스트라는 사람이 네. 뭐 첼로를 직접 키우는 사람도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네. 이 사람이
전 남자친구라는 사람하고 통화한 내역을 전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녹음을 해가지고 더 탐사에다가 김의겸이한테 갖다 줬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사건이 된 거 아니에요. 네네.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녹취의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네. 근데 그 녹취에 이것도 있더라고요. 왜 그때 못 들어왔니?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이 녹취가 그게 왜 새벽 3시경에 예. 이제 전 남자친구하고 이 첼리스트라는 여성이 통화를 한 거죠. 예, 그 예. 통화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들 전부 다 삭제한 거죠. 그러니까 뭐 더 탐사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 근데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왜 들어오지 않았느냐. 여성한테 남성이 그랬더니 이제 변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아, 경호원들이 막고 있고 누가 왔고 그래서 나는 뭐 어떻게 했고 중요한 거는 요 부분만 지금 딱 떨어져서 마치 제보한 것처럼 됐지만 전체적으로는 남자 여자가 사실 다투는 분위기, 그러니까 해명하는 분위기, 왜 이 늦은 시간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이러이러해서 못 들어왔다라는 얘기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핵심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전체가 지금 거짓말이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여성의 답변은 거짓말이다. 내가 늦게 들어간 것에 이러이러한 이유를 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또 어떻게 드러나냐면 지금 오마이뉴스의 시민 기자라는 CC가 등장을 합니다. 네. 이 CC와 CC에게 이 지금 남자친구가 얘기를 해요. 서로 공방을 벌입니다. 어떤 공방이냐면 왜 집에 보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여성과 함께 있었다라는 추정이 가능해요. 이제 첼리스트와 이 CC가 그래서 이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 CC를 하면서 나중에는 너 오마이뉴스 기자직도 그만둬. 내가 창피를 다 뭐 만천하에 드러낼 거야. 뭐 이런 식의 공격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예, 뭐 여기까지만 하죠. 이거 뭐 자세한 내용은 또 언론에 다 지금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첼리스트라고 알려진 이 여성은 남자친구한테 추궁을 당하니까 거짓말을 한 거고 자기의 일종의 알리바이를 그렇게 지금 대통령의 장관까지 끌어들여 갖고 거짓말을 한 거고 그 B라는 전 남자친구는 그 거짓말한 그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저 좌파들한테 갖다 준 거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 B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당시에 이 A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하고 또 싸움을 했고 뭐 이제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종거 실장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종의 치정 사건인데 그 사건의 내용은 뭐 굳이 우리 고성국 TV에서 얘기할 정도의 거리도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사건인데 지금 여기에 대통령의 한동훈 장관의 뭐 다 등장시켜서 김앤장의 변호사 30명은 이게 이름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김앤장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이 법률 로펌은 완전히 이 단체로 지금 이게 매도돼 버린 겁니다. 하여튼 이런 이 사건이 돼 버렸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수사 안 할 수 없게 돼 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각각의 사람들의 명예를 허위 사실로 지금 명예훼손을 한 사건이 돼버렸고요. 이 대목에서 예. 이제 김의겸이가 이걸 어설프게 폭로한다시고 했다가 한동훈 장관한테 이제 멱살을 잡혔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되치기를 당했는데 그 되치기 당하면서 얼떨결에 이 김의겸이가 이 고백을 했어요. 자백을 했어요. 더 탐사랑 협업을 했다. 자, 그러면 협업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함께 일을 모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이 첼리스트라는 여성의 거짓말인지 아닌지 처음부터 확인했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이게 허위냐 아니면 사실적시냐에 대한 확인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B라는 사람한테도 확인이 가능했던 거고요. 오마이인지 누군지 어디 뭐다 하는 사람도 다 좌파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이 B라는 사람하고 첼리스트 A라는 사람도 평소에 올린 댓글을 보면 다 그 뭐 좌파 일색이더라고요. 네네. 자, 그러면 충분히 사실 확인이 가능했을 텐데 이거를 제대로 사실 확인을 안 했거나 알고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질렀거나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이럴 경우에 더 탐사가 감당해야 될 사법적 책임, 네. 김의겸이가 감당해야 될 사법적 책임이 네.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혹자는 계속 아니 그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혹시 오해하시는데 네. 지금 이것은 면책특권이랑 전혀 상관이 없죠.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했지만 네.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이 있지만 그러나 협업이라는 그 네. 이해에 무엇인가 허위 사실을 작당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고의적으로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가 다분히 있었던 기획을 공모를 했다. 이건 그 면책특권이랑 전혀 관련 없는 그야말로 범죄 행위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청담동 술집 의혹은 그 되게 사실관계는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사법 처리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문재인의 풍산계 얘기를 좀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좀 아니, 잠깐만요. 이것도 선데이 서울입니다. 솔직히 아니, 말씀드리면 잠깐만. 네네. 아니, 저희가 보수 정론 방송을 지향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어쩌다가 이래? 네, 이런 그 참 그 이 스토리 개의 어떤 그런 아 그 이런 참. 이번엔 개 치정 사건이라 예.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금 개의 초점이 아니고 네. 그 이 문재인의 초점을 맞춰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 그러시죠. 모든 예. 미스테리는 3마리에서 2마리로 줄어든 거에서부터 출마를 합니다. 자, 박사님 잘 기억해 보세요. 처음에 이게 터졌을 때 그거 저기 문재인이 못 기른다더라라고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 네. 개가 세 3마리, 마리였지. 곰과 송강이야 다운이었어요. 어. 그 개 3마리고 당시 언론 보다가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곰하고 송강이가 그 김정은한테 선물 받은 거고 그의 새끼다. 새끼다 그랬죠. 뭐 이렇게 해서 예. 3마리다. 근데 3마리를 저 문재인이 못 기른다더라가 네. 첫 번째 기사였습니다. 네. 그 다음 날 실제로 파양을 합니다. 뭐 파양이 아니라고 뭐 이렇게 보도를 하지만 위탁을 뭐 취소한다. 어찌됐든 경북대로 보냅니다. 그때 2마리를 두 마리만 보내요. 2마리. 예. 왜 다운이가 없어졌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음. 왜 그랬을까? 음. 자, 원래부터 다운이는 국가 소유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마리였다는 건 뭐냐면 위탁했을 때 위탁 왜 쓰잖아요. 대통령 기록관장하고 예. 그때 3마리를 써요. 어. 그 3마리를 쓴 건 뭐냐면 돈 타기를 250만 원을. 오. 3마리니까 돈을 맞춰야 되잖아요. 세 마리니까 좀 많이 돈을 받았겠네. 어떻게든 돈을 받으려고 어허. 하나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곰과 송강이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요? 예, 예. 이 스토리가 다시 한번 조금 가만 있어봐.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고민스러우시죠? 제가 진실을 말씀을 드리면 나 이래. 아니, 둘 중에 한 마리랑 뭐 어떻게 됐다고 얘기가 잠깐 나온 적은 있는데. 예 그러니까 곰과 송강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네. 선물을 받은 그건 거예요. 김정은이가 준 근데 거예요. 문재인이 원래 풍산개가 한 마리 있어요. 토리 말고 토리는 입양한 거고 원래 기르던 마루라는 풍산개가 있어요. 예. 얘가 순놈입니다. 그러니까 곰이 이쪽 선물 받은 곰은 암놈이고 이쪽 그 순놈이 송강이거든요. 이 둘은 선물 받자마자 2019년도에 6마리의 새끼를 납니다. 첫 번째 그 6마리의 새끼는 해, 달, 별 어쩌고 저쩌고였는데 그래. 그 당시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에 흘려줘요. 이 6마리도 새끼들이기 때문에 선물 받은 거다. 그래서 원래는 다 내 돈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내 개는 내가 기른다. 사료비는.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선물 받은 거기 때문에 새끼들도 역시 여기서 나왔지만 그래서 국가에서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6마리가 전부 다 곰과 송강이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2021년에 7마리의 새끼를 곰이 납니다. 또 나요? 또 나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 송강이가 아니라 마루에 새겼어요. 이게 아름다운 강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예. 그래서 7마리예요. 이걸 다 지자체에 넘겨줘요. 2마리씩. 2마리씩 세 군데 넘겨주니까 어떻게 돼요? 6마리. 한 마리가 남죠. 다운이가 남았던 거예요. 걔가 그렇게 해서 남겨졌고. 예. 남겨졌는데 문제는 제가 야비하다는 건 이거예요. 3마리라고 했을 때는 송강이와 곰의 자식처럼
쓴 거예요. 그렇지. 다운이. 예, 예. 왜냐하면 그 국가 소유다. 선물이 나온 선물이니까. 국가 그래갖고, 소유가 나온 국가 소유다. 국가 소유다. 그래갖고 돈을 탈 때는 넣었다가 이게 저기 파양을 하게 되니까 다운이를 빼버린 거예요. 이거는 원래 우리 우리 다 마루 거다. 마루가 낳은 마루 나왔다. 새끼다. 해갖고 빼버립니다. 자, 제가 좀 쫀쫀하죠.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저는 문재인의 이 치졸함에 대해서, 야비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니 이런 걸 속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아니 이게 다운이는 마루가 낳은 것이므로 공과 송강이 돈만 다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지만 어찌됐든 아니 사진 찍을 때는 그렇게 다정한 척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돌려준다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 애정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애정이 있었다면 내 돈 내서라도 내가 기르지 1,400만 원씩이나 받으면서 근데 애정이란 건 일도 없으니까 난 그냥 사진만 찍은 거니까 너 내가 기른 게 아니라 다 사육사들이 길러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어쨌든 다운이를 끼었다가 뺀 그 문재인의 야비함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곰의 참 그 사생활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그래요. 이게 참. 근데 어쨌든 그 곰하고 송강이 네. 그 두 마리는 그 문재인이 밑에서 풀려나갖고 굉장히 행복해하는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들의 진짜 심정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이 내 주인이었어. 그게 창피하다라고 하고 돌아섰을 거예요. 아니 그 둘 중에 한 마리 곰인지 송강인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이게 그 웨이도염.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귀 속에 이제 귀지가 많이 쌓이고 네네네. 제대로 청소를 안 해서 생기는 염증이라 그러던데 네네. 이거는 개 중에 보면은 귀가 축 늘어지는 개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품종 자체가 네. 그런 개들한테 많이 걸리는 거래요. 네네. 이게 습하니까. 네네. 그런데 이 풍산개는 귀가 쫑긋하잖아요. 네네. 꼬리도 쫑긋하고 귀도 네. 쫑긋해. 이제 우리 그 애견가들은 다 아실 거고 또 이제 그의 전문가들은 귀가 쫑긋한 개가 웨이도염에 걸린 거는 거의 처음 보는 일이다. 예.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개를 길렀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제가 예. 잘 알거든요. 예. 그건 무슨 뜻이냐면 네. 아예 거의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귀가 쫑긋한 애들도 사실 그 약간씩 그게 있습니다. 그럴 수는 근데 있어요. 이게 쌓이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거는 예.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냥 이 닦아주면 돼. 면봉으로 이렇게 돌려서 닦아주면 어. 되고요. 조금 심각해지면 어쨌든 그 약이 있습니다. 물약으로 해서 닦아주면 돼요. 그럼 예. 깨끗해집니다. 어. 막 귀가 이렇게 늘어진 애들도 사실은 그게 사랑으로 하루에 한 번씩만 그 닦아주면은 안 걸리는 병이에요. 그렇죠. 애견인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당연하죠. 어.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음. 안 돌봤다는 거죠. 스스로 사진 찍을 때만 사진을 찍었다는 얘기죠. 아니 그리고 또 이 요도결석이 생겼다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 풍산개처럼 바깥에서 배변을 하는 습관이 있는 네네. 그 품종 자체가 그렇대요. 그렇죠. 예. 이게 사냥개니까 예. 호랑이 잡는 게 예. 알려져 있으니까 늘 바깥에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소변이 마려워도 참았다가 바깥에 가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는 것이 체질적으로 그 돼 있는 게 풍산개인데 얘가 그렇게 그 배변 활동을 못할 정도로 산책도 못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다가 결석이 생기고 이게 요로 결석으로 이랬다는 건데 전문가들의 소견에 따르면 그렇죠. 이거는 정말 애견인들이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동물 학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형견도 마찬가지지만 예. 풍산개는 대형견은 아닙니다. 중형견인데 네. 대형견을 비롯해서 그런 사냥개라든지 그런 습성을 가지면 아주 정해진 시간에 딱 그 문을 풀어줘요. 마당이 크면 그래서 얘네들이 마당에 뛰어놀면서 사실 그때 배변을 하거든요. 그리고 딱 정해진 곳에 정해진 시간에 딱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네. 보면 왜냐하면 여기저기 하지도 않고 딱 그렇게 깔끔하거든요. 그때 그걸 치워주기만 하면 되는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그런 룰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 250만 원 중에 치료비가 15만 원이나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치료비가 있을 수가 없는 돈이죠. 자기가 내가 깨끗하게 이 개들을 길렀다면 정성을 들여서. 근데 15만 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그 청와대가 너무 좁아서
문재인이가 살 때 청와대가요 백악관의 4배입니다. 그러면 양산 그 평산 마을인가? 평산 마을이 얼마나 그게- 양산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거기 좁아서 그러나? 그 농사 짓는데요. 그 집에서 이건 농부래요. 이거 거기가. 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네. 아니 그러니까 저 양산은 더 심하죠. 얼마나 공간이 넓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우리 프로그램 중에 이제 애견인들이 많게 되니까 그 이제 학대받는 개들 있잖아요. 그 동물 학대. 이 학대받는 동물들을 구출하고 구조하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어요. 네네네. 그 보면 학대가 별거 아니야. 좁은 데 가둬두고 제때 산책 안 시키고 제때 먹을 거 안 주면 학대인 거야. 그렇죠. 제때 돌보지 않으면 어, 귀 상태라든지. 그렇잖아. 뭐, 예. 그러니까 이건 눈 문재인이가 상태라든지. 동물 학대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김정숙이가 동물 학대한 거냐. 근데 진짜 가증스러운 건 어. 진짜 자신들이 애견인인 양 하면서 사진 어. 찍고 뭐 입양했다고 뭐 반려까지 하고. 만들었다며.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왜 아까 계속 말씀드렸냐면 쭉 보도를 보면 그렇게 분리를 했다는 거예요. 국가 소유물이다 어쩐다 그러면서 돈을 타낼 때는 언제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때 그 기사 중에 마루는 그럼 지 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루가 우리 마루가 몸이 약해서요. 청와대 그 식당에 부산물 어. 그걸로 뭐 밥을 줬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 부산물은 그거 사적인 게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자기 사료비로 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 마루가 몸이 좀 약해서 청와대 식당에 있는 그 식재료 를 남는 걸 가져다가 먹이로 줬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누가 그랬어요? 김정숙이? 청와대 관계자 발입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예. 어쨌든 이 학대받던 풍산개 2마리가 좀 이렇게 자유롭게 돼서 네. 제대로 지금 관리받을 수 있는 대로 온 거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를 빨리 회복했으면 하는 뭐 생각도 들고요. 그건 그렇고 그 남아있는 새끼는 어떡하냐 불쌍해서. 다운이. 예. 그러게요. 그건 또 지것들 마루 자식이라 또 개라고 또 챙겨주나?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소양이 안 돼 있어요. 자기 개라고 해서 그럼 잘 돌볼까? 그러니까 자기 개라고 해서 잘 돌보고 풍산개라고 해 아까 선물 받아서 안 길렀다면 그것도 자격이 없는 거지. 무슨 자기가 저기 신데렐라 계모도 아니고. 자, 알겠습니다. 예. 이저 MBC 말이죠. 네. 이거 MBC가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실을 향해서 시비를 걸고 있네요. 헌법소원 운운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게 네. 헌법이 왜 동원돼야 되는지 네. 한 가지씩 제가 그냥 그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전용기가 세금으로 운영돼서 헌법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대통령실도 세금으로 이루어져요. 그렇지. 그럼 누구나 다 국민들 들어가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도 되겠네. 아니 모든 정부 청사가 다 그렇지. 모든 정부 청사 다 세금으로 이루어져요. 어.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다 전부 다 그러면 다 뭐 출입도 가능하고 다 해야 되는 모든 겁니까? 군부대가 다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예.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건 운영 주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 주체가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들은 말이에요. 이것들은 아무 군부대나 가서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하니까 문 열어라 할 자들이야. 그리고 문 안 열어주면 취재 방해하고 탄압한다고 그럴 자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이 대못질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 예. 기자실 그때도 그럼 똑같이 했어야지. 예. 야 국민 세금으로 지금 운영되는 출입 기자실을 왜 다 폐쇄해? 그때는 왜 얘기 안 했어요? 그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전용기라고 해서 이건 내가 낸 세금으로 하고 너네한테 돈 다 주는데 왜 나를 안 태워? 이건 직권남용이야. 이 직권남용이면 다 그러면 모든 군부대나 뭐 청구청사나 다 들어가서 못 들어가게 하면 직권남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좀 마찬가지고요. 다 운영 주체의 권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오늘 한미 정상회담 전속 취재가 언론 탄압이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뭐 민주당들이 전부 다 이거 다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공개를 안 했다. 정말 웃기는 소리예요. 왜 웃기는 소리냐면 풀 기자단을 구성을 했다고 치더라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들어가서 모두 발언 있죠. 그거 사진 찍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발언에 다 앉아 있다고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렇지.
양자회담을 어떻게 끝까지 앉아서 취재를 합니까? 공개하는 부분만 취재하는 거. 공개하는 부분 딱 모두 발언해서 웃고 서로 있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 찍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을 저기 안 알려주기 위해서 비공개를 했다.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어쨌든 그 다음에 비공개 회담 다 저기 내놨어요. 풀해줬다고. 브리핑했어요. 그러면 풀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비공개 회담 부분은 전부 다 똑같이 해요. 단지 앞에 모두 발언을 들여보내, 그러니까 안 하고 전속 취재라고 해서 이건 전속 취재는 뭐 어떤 급한 상황, 예를 들어서 지금 말리로 가야 되는데 양쪽에 어느 쪽이 먼저 뭐 보좌관을 보낸다든지 기자들을 보낸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래. 양자가 합의를 합니다. 네. 그냥 기자 들어오지 말고 안에서 하자. 이건 양자가 합의해야만 가능해요. 그럼 일본이나 미국도 다 합의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용은 똑같아요. 알겠어요. 예. 참 국세청이 MBC한테 520억인가 그 세금 탄로했다고 추징금 때렸더라고요. 그럼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세금을 탄로했으면 내야지. 네. 예. 그거 갖고 탄압이라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저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4개 언론사를 예. 뭐 3,067계좌를 탁탁 털어갖고요. 예. 당시에 언론사 구속을 했어요. 그때 사주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구속됐어요. 예. 동아일보 회장도 구속됐고. 저 소환은 됐고요. 홍석현 소환돼서 예. 그때 뭐 했고요. 그런데 당시 국민일보 회장도 구속됐어요. 네네. 예. 당시에 그 주필 조선일보 주필이 증언하기를 그 DJ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북한 관련해서 협조해달라. 비판하지 말아달라. 근데 그거를 거부했답니다. 그래서 주필이 나중에 나를 잘랐으면 구속이 안 됐을 텐데 사주가 그걸 안 들어줘서 스스로 구속됐다라는 소회를 밝히는 글들이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목적, 자신들이 길들이려고 자신이 지금 그 대북 정책을 하는데 반대하는 칼럼도 야합하려고 제안했다가 거부당하니까 구속으로 보복한 거네. 네. 그리고 그걸 이제 뭐 증언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것들이 좌파들은 그렇게 하니까 우파도 그런 줄 알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한 말씀만 듣겠습니다. 뭐 애견인 네. 이라고 자처를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저희 집 개를 제대로 기르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픈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장면에서 저는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네. 경북대까지 데려다 주는 돈도 내 돈으로 했고 청와대에서 양산까지 데려오는 것도 내 돈으로 내 돈으로 했다. 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끝. 예. 오늘은 우리 이정근 실장께서 여러 번 기가 막혀 하셔가지고 용진단이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 조카트님이 기가 막혀 하는 우리 이정근 실장께 격려 슈퍼챗 하셨습니다. 노골적인 팩트 보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